네, 4월 28일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은입니다. 네, 새 정부가 추첨대 학대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가점제만 하다 보니 사실은 서울에서 이게 4인 가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가점제를 통한 내 집 마련은 힘들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된 2030 세대와 그다음에 1주택자들도 빌라에 살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당첨 기회가 확대돼서 소위 기존의 구축 위주로 연끌로 내 집 마련했던 이런 패닝 방지족들이 좀 사라지고 내 집 마련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김종훈 국장님이 함께 이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날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관심거리 중 하나가 이 청약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네. 특히 추첨제 확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재는 어떤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지금 전용 면적 85m 제곱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75%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제 당첨될 수 있는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서 점수도 가점 점수가 69점 수준인데요. 사실 4인 가족만 안 돼도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점제가 너무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년들은 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불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손질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바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청약제도 개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윤 당선인은 지금 1, 2인 가구에도 이런 기회를 준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면적이 다소 1, 2인 가구는 작아도 되지 않냐 해서 60m 제곱 지금 이하 소형주택의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85제곱미터라 해서 소위 25평형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60m 제곱 이하면 뭐 곱하기 0.3 정도 하면 한 뭐 18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뭐 전용 면적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파트에 한해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로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 가점제보다 추첨제 비율을 늘리게 되면 소위 네. 말해서 아까 이런 4인 가족이 충족 안 돼도 되고 네. 뭐 나머지 청년들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뭐 김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청약 통장을 통해서 뭐 주변에서 추첨이 됐다 이런 친구분을 찾기 쉽지는 않죠. 거의 없죠. 사실 제 주변을 살펴보면 네네. 이 청약 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보다는 네. 대출을 받아서 내 네네.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소위 연끌이라는. 그렇죠. 네, 소위 네. 연끌 네. 이 족이 많은데 네. 사실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이 된다면 네. 사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또 60에서 85m 제곱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전용 85m 제곱 이상 주택은 기존 50%의 가점제 비중을 오히려 80%로 확대해서 장기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3, 4인 무주택 가구의 당첨 가능성이 높일 계획이다. 네. 그러니까 나름 촘촘하게 구간별로 조금 그동안 사실 법이 좀 이렇게 뭐 붕어빵 찍듯이 그냥 내놓고 보는 식이었다면 약간 원포인트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로 짚어서 당첨 기회를 좀 늘리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네. 가점제가 이제 추첨제로 네네. 바뀌는 거라고 볼 수 네네.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우리 청년층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네.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네네네, 거니까 좋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저도 뭐 반응 뭐 이래 물어보셨지만 네. 물을 필요도 없이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윤 당선이 공약한 대로 청약 제도가 개편될 경우에 네. 그동안 가점이 나서 당첨에 어렸던 청년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 뭐 꼭 작년이라도 네. 3, 40대로도 똑같이 집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물론 뭐 아까처럼 4인 가구 충족되면 괜찮지만 네.
요즘 뭐 혼족도 많고 뭐 딩크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 억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애가 없다고 뭐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네.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형평성 문제에서 반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 추첨제 확대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혹은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도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제 예를 들면 야 추첨이라는데 한번 해보자. 해보자. 나쁠 게 어딨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뭐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이 분위기가 가열되다 보니까 뭐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 떨어진 뭐 2시간, 3시간 거리도 당첨되고 보자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가려고 뭐 막상 자기가 이래 뭔가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시간도 안 맞고 아 이건 내가 뭔가 좀 오판했구나 해서 실제로 저도 포기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먼 곳이다. 지역을 논하긴 그러니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네. 또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될 시 네. 투기 가열지구는 10년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10년, 7년 재당첨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다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되기가 청약 어렵다는. 주택을 마련하지 않을 게 아니라면 네. 꼭 필요한 주택, 내가 살 만한 주택에만 응모를 해야 될 그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재당첨이 되지 않으니 묻지마 청약은 조심해라 맞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사실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면 대체 그 시기는 언제냐에 대한 궁금증이 크거든요. 오래 걸리면 또 그만큼 기다리던 청년들이 네. 많아서 지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개편이 될지 또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는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안에 개편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하면 되는 소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라 2-3달 내로 개편이 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의지가 확고하고 소위 반대할 뭐 만한 명분도 없고 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뭐 싸움을 하고 여야가 발목 잡기를 하고 이런 의견들이 많지만 네. 이게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과 무주택자를 위한 내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면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집하고 TV 묻지마 청약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네, 집하고 TV 오늘 청약 제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제 무주택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사항을 대해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